교수님,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이승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독립 노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. 그 이승만은 외교 노선을 지향을 했었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무장 독립 투쟁을 지향했던 세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러면 교수님은 일단 이 둘 중에는 외교 독립 노선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 근데 무장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이 실제 그러면 무장으로 무장 투쟁을 해서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를 좀 따져보면은 용기는 가상하지만 사실 나는 가능성은 1%도 없다고 생각해요. 0%라고 생각해요.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광복군의 숫자가 뭐 지금 한 30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밖에 안 됐어요. 광복군이라고 그러니까 일제와 무장해서 싸우겠다라고 총을 든 사람들의 총 숫자가 300명 정도예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총을 들었지만 실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중국군의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의 정규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가 중국군인데 이제 이 모택동이랑 싸우니까 만주 쪽에 있는 정보는 만주는 한인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이 만주 쪽의 정보를 필요로 했을 거 아니에요. 장개석이.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만주에서 이제 광복군 활동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비공식 부대지 정규군도 아니거든요. 그 300명의 정규군을 통해서 일본이랑 싸워서 무장 투쟁을 한다. 혹은 김구가 결국 역할을 했듯이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의열 투쟁이라고 소위 부르는 테러를 한다. 해서 일본이 망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나는 이승만 같이 때를 기다려서 일본이 결국 세계를 먹을 야망을 갖고 있으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게 훨씬 더 한국 독립의 현실적인 방안이었지. 무장 투쟁을 해서 독립한다는 건 그냥 나는 그냥 백일몽이라고 생각해요.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. 저도 뭐 사실 외교 독립 노선이 압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근데 이런 고민은 좀 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거기도 고초를 많이 겪은 민족이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들 역사를 보면 뭐 마사다 전투라든지 아니면 그때 뭐 이제 그 누구죠? 그 마카비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걸 기념하면서 걔네들 지금 하누카 이걸 기념하는 것도 그 당시에 어떤 헬라 쪽에서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그걸 저항하면서 또 마카비가 이렇게 뭐 잠깐 왕조를 구축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기념을 하더라고요. 근데 마사다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사실상 결사항전을 하면서 마지막에 자결을 해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기념을 하면서 어떤 뭐 국가의 어리라고 하나 또는 뭐 민족의 어리라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거를 국가의 정신 차원에서 그래도 어떤 저항 정신을 고취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에 있었던 그 일제시대 무장 투쟁을 뭐 현실성은 분명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또는 민족의 뭐 혼을 고취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너무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고, 그 부여 안 한 것보다는 낫죠. 안 한 것보다는 낫고, 근데 그것을 너무 오버해서 그리고 특히 그 광복군 중에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광복군 활동을 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독립한 다음에 좌익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래요. 그럼 북한 김일성 편으로 가는 광복군이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뭐 외교 노선이건 또 이 무장 투쟁 노선이건 뭐 온갖 여러 가지 노선의 방법에 구석구석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기대해야 될 것은 독립하고 나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이승만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노선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기려야지 독립운동해서 결국 북한 세우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리면은 뭡니까 우리는. 그렇죠.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. 그래서 김원봉을 기리겠다는 거 아니에요. 김원봉 기리는 건 완전 미친 짓이에요. 그러니까 광복군까지는 그래도 오케이예요. 김원봉도 뭐 광복군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김원봉을 그리면은 북한을 기리는 거예요. 우리가 그러면 그럼 6.25 전쟁을 왜 했으며 우리 국립묘지에 묻힌 이 선열들은 뭘 한 거며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완전히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중에
독립운동 일제와 싸웠다고 해서 우리가 기리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. 일제와 싸운 거 플러스 독립하고 나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독립운동 이 대한민국 서운할 때. 네, 서운할 때 네. 보훈부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.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도 뭐 100% 동의하고요.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독립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 개념 속에 독립은 그냥 건국이거든요. 건국. 그냥 건국이 곧 독립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의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. 뭐 김원봉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물론 뭐 투쟁을 한 건 맞지만 그게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노력은 아니었잖아요. 북한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 이 독립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독립이 한국인들의 아직 뇌리 속에는 여전히 그냥 일본에 대한 투쟁 그게 그냥 독립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.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. 교육이 잘못된 거죠. 교육이 잘못된 네. 근데 그 독립에 대한 개념을 결국엔 대한민국 건국으로 확실히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걸 포커스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좀 뭔가 새로운 해석들이 네. 정말 저는 이제 그게 제대로 된 정통적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 부분을 진짜 근본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.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관심이 개념도 없어요. 없고. 네.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우파 정부는 제대로 그 부분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게 뜯어 고쳐져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도 제대로 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쓰고 그게 안 쓰면은요 계속해서 이런 혼란을 겪어요.